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에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뉴스였나라고 한다면은 뭐 시장에 대한 뉴스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적자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가 2015년에 30조 정도가 적자가 났었는데 2018년 정도에는 10조 정도까지 줄여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50조가량 그리고 작년은 100조, 2020년에 110조인가 100조에 해당하는 지금 적자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왜 적자가 심해졌는지를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세수가 많이 줄었어요. 가파르게 올라가던 세수가 293조 정도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2020년은 280조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이 줄어들었는가라고 보니까 법인세가 16조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줄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줄어든데요. 그건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저도 내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죠. 그것도 역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줄고 소비도 줄고 있는 결국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빚은 굉장히 증가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채권 가격,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권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 대출이자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보셨을 텐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리스크가 큰 이런 위험 자산이 먼저 빠져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먼저 빠지고 있다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위험 자산도 같이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악재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증시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가자 하고 외치고 있고 그런 거 몰라. 일단 내 종목 가면 돼. 사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악재를 껴안고 올라왔다라고 했죠. 여러 악재가 도사리고 있고 이제 그게 현실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루 같았던 악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호재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명절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고점이 될 것 같다. 지난 1월 달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고점의 신호가 분명 나왔다. 그래서 저기서 폭락하는 사태는 분명 없을 것 같다.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매도를 함부로 하시거나 막 아무나 막 팔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사면 사지 팔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외국인들 계속 팔아낼 가능성이 높으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 이후로 지금은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힘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역시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향해서 저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를 예측 한번 해보게 되는데 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에 우리 코스피 전체에서야 한 7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700조에서 비중을 10%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70조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 과연 그러한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만약 받아내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역시 증시는 한 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받아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단식이라든지 좀 처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수는 그렇게 처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반대매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신용, 잔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대매매가 당해졌다 하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남아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기금도 물량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지금 벌써 올해 10조치를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20조치 아직도 매도할 물량들이 많이 남아서 비중을 더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매도 물량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얼만큼 받아주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올라온 이유는 유동성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동성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사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수의 흐름이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개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가이죠. 근데 지금 그런 개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상승이 나올 것인가 했을 때는 아닐 것 같은 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단순히 1,000억, 2,000억만 사더라도 지수는 양봉을 보여주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이 1조치를 사도 만들어지지는 않던 양봉이 외국인들은
1000억, 2000억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역시나 코스피는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일 많이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팔아내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무거운 종목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횡보하지 않아요.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쭉쭉 처져 내려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지수, 이런 대형주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게 된다면 특히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이 거세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지수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미리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비중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라고 하면은 80%나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350개 종목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종목까지 엄청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1,700개 정도 종목은 지수랑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어쨌든 대형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는다면은 결국 그들도 수익 실현하고 나면 결국 재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미 1월 달, 2월 달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지금 많은 기업들, 넷마블도 지금 바닥을 잡다가 올라가고 있죠. CJ, 대한통운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볼 때 올라온 기업들은 지수가 내려갈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수가 올라올 때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또 CJ E&M 같은 경우들도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잡아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약간 초상집 같은 분위기죠. 지난 3월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대형주가 밀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음울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양봉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유 없이 그냥 힘없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위기는 기회다라고 해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기회로 삼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대출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제 현금화 전략입니다. 지금 현금화를 해놓고 내려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서 올라갈 때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에 매수 가능 사인을 드렸던 종목들도 보시면은 돈 잘 벌고 바닥이지만은 내려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매수 가능 사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힘을 잃었고 그리고 방향성을 알 수가 없을 때 지수를 보면서 내가 고점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랑 상관없이 혹시나 빠진다면 그걸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과 함께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종목 포트폴리오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명절 전에 섣불리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쉬지만 다른 증시는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경제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명절 동안에 어떤 악재나 어떤 호재들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주식시장의 내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덮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 말에 공감이 된다면 역시나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현금화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물 경제와 주가 간의 괴리감이 매우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는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만 보는 지표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도 참고해서 비중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역시나 괜찮은지 봐야 되겠죠. 특히나 요즘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폭락하는 사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그런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진단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오이솔루션 56,000원에 15%입니다. 오이솔루션을 52,000원에 6,000원에 비중 15%요. 56,000원에 비중 15%요? 예. 네. 사신 지는 한 두어 달 되셨네요. 지금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2개월 정도, 두어 달 그죠? 계속 하락하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하락할 자리에 사셨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제가 5G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출렁거리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5G라는 이 업종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역시나 5G는 통신망은 깔리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게 없는 산업이거든요. 영화를 뭐 1초 만에 다운받는다 하지만 요즘에 영화를 누가 다운받아서 봐요? 스트리밍으로 보지,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뭐 VR, AR 게임이 나오면 장난이 아닐 것이다 했는데 포켓몬 고라는 게임 나온 이후로 요즘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신망이 발전되면서 가는 과정인 것은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5G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뭐 맹신하고 앞으로 계속 갈 거야라고 봐야 되나라고 한다면 이용할 컨텐츠가 없다라는 것을 통신망을 까는 것에 그냥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5G가 대단히 잘 나갈 거라 생각해서 10,000원짜리가 50,000원까지 5배나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고 봤을 때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6G가 도래될 때 또는 6G 필요성이 다시 이야기 나올 때 그때 한번 레벨업을 한다지 다시 달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5G 때문에 올라왔는데 아직 5G 뭐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출렁거리지 못한다는 것은 얘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런 종목을 사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빠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이런 종목 사지 말라는 게 제일 핫하고 제일 이슈가 많은 종목은 사면 제일 비싸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지금 일단 이 종목은 역시 4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4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힘을 잃고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전저점인 45,000원짜리 때에서는 43,000원에서 4,000원짜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시청자님 본전까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4만 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제 생각에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본전을 조금 포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전에 44,000원 정도 자리쯤에서 반등이 나가는지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5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 잘 정리하시고 다른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5G 굳이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빠졌을 때 사세요. 막 3만 원까지 오일솔루션 3만 원 정도 되면 살만한 기업이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나오면은 홀딩 하셔가지고 본전은 아니더라도 5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너질 때는 비중이 15%인데 혹시 추가 매수할 현금은 좀 있으세요? 예. 좀 현금은 됩니다. 매수하신 만큼 사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손절하시기엔 비중 자체가 손절하시기엔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3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려갔을 때 다시 이제. 네, 뭐 미리 안 샀다면 이렇게 물릴 이유도 없었는데 뭐 짜겠습니까 샀는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면은 3만 원 정도에 추가 매수해서 다음 반등 때 탈출하는 걸 노려보도록 하고 내려갈 때는 그냥 3만 원쯤까지는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방을 25%를 6,500원에 가지고 좀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사셨네요. 예. 네, 오늘 사셨으면 오늘 파세요. 뭘 그래요? 고민을 합니까? 이거 지금 좋은 자리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변동이 심한 자리 같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여쭤보는 거죠. 네,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는데 어때요? 뭐 빨리 움직입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느낌으로 네. 잘은 모르니까 그냥 저는 할 줄 모르니까 느낌으로. 잘 모른다는 절대 주식시장에선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예, 자기 합리화, 자기 보호 이렇게 안 돼요. 잘 모른다는 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하고 있는 분을 제하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잘 아는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잘 아는 입장에서 이걸 설명할 시간도 없이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위험한 자리 들어가셔가지고 운이 좋아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네, 이거를 지금 챙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신 자리와 지금 들어가신 매매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버스가 가고 있는 창문에 난간에 매달린 거예요. 버스가 아니, 달리고 있는데 서 있을 때 탄 게 아니라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내가 뛰어가가지고 창문에 매달리신 거라고요. 예, 그럼 제가 전략 어르신에게 매도를 어떤 이야기 한다고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더 매달리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위험하신데 그냥 좀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모르면 네.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 안 하시는 게 정말로 추천드리는데 이런 자리가 뭐냐? 급등한 자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이렇게 잘 되면은 수익이 나고 달콤한데 잘못되면 정말 계좌가 박살이 나버려요. 예, 예.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략 매도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옳다. 경험을 좀 더 쌓아봅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문진 멘토. 네, 저 아십니까 혹시?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화도 내고 얼굴도 붉어지고 하는 사진 내 잘 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좀 얼굴이 붉어질는지 어쩐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저거 유니선 유니스, 얼굴 좀 붉어질 것 같은데. 4,710원에 네, 30%. 한 두 달 됐어요. 4,710원에. 한 두 달 됐어. 2달 되셨어요. 이 유니스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풍력 그거 하는 거. 네, 풍력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 풍력하는 거 맞는데 얘가 회사 적자가 굉장히 심한 회사예요. 예. 원래 2018년까지 1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내다가 2019년에 138억 적자, 그리고 2020년은 117억 적자가 나려고 하거든요. 10억씩 예. 벌던 회사가 자기가 벌던 거에 10배 이상 지금 손실을 내는 거예요. 예. 좋은 회사 같으세요? 나쁜 회사 같으세요? 그게 나쁜 회사지. 나쁜 회사예요. 그리고 예.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지만 그때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해상 풍력 단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자마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아닙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일 처리 순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공약을 했었던 것은 사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데 지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민생 안전이라고 하는 민생 안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경기 부양책 쪽으로 지금 협상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신재생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아직까지는 언제 나올지 확인할 수가 없는, 지금은 조금 재료가 조금 식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발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특히나 그것도 적자가 난 기업이 저 재료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저 재료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 올라오지도 않았을 종목을 지금 매수하신 건데 어때요? 2달 전에 사신 거랑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 선택 같으세요? 아니면 올바르고 좀 안전한 기업으로 옮겨 타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옹개탕이 나왔겠네. 그렇게 합시다. 예. 네,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거 추천드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나오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힌트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관련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문현희 멘토한테 말이 30%지 억대가 넘긴 사가 있거든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하는 데는 옛날에 80, 79, 80년대 1000포인트 갈 적에 네. 해놓은 포인트에 가가 집 한 채 말아먹고. 집 한 채 말아먹은 경험을 살리세요. 지금 그거 다 말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심하세요. 10년마다 한 대서 말아먹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막 사람을 홀리고 있거든요. 나 좀 사봐라, 나 좀 사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 1000포인트 막 넘길 때도 굉장히 과열 단계였잖아요. 그죠? 예. 그때 들어가셨다가 지금 집 한 채 말아먹었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과열 단계에서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을 아무 실적도 없는 기업을 잡으셨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 해드려야 될까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조금 멈추시는 게 어떨까? 욕심을 좀 줄이시고 조금 멈추고 멀리 떨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잠시 이렇게 현금화 좀 하셔가지고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만 시장을 좀 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을 내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네. 통화 한 번 했었어요. 한미약품. 아, 한미약품이에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40만 원 오면 전화하라 그래갖고 40만 원에 걸어놨는데 39만 5천 원에 갔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 다시 40만 원이 와서 절반에 손절을 했어요. 아, 절반 36만 정리했어요? 5천 원에 조금 하고 40만 원에 조금 하고 해서 아, 잘했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60만 원 60만 원에 50%요. 50%. 예. 맞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올라올 때 한 40만 원 정도쯤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저기서 맞고 떨어지면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죠? 예. 예, 그 당시에는 갈 수 있어 보였지만 올라왔으면 어때요? 매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좀 매도하신 거예요? 반절 매도 하라 그래서 반절 매도했고요. 그럼 이제 50%가 25%로 줄었나요? 아니요, 100%에서 50%를 손절했어요. 네? 100%에서 50%를 손절했어요. 100%에서 50%를 손절했다고요? 예. 아, 그래요? 어쨌든 뭐 반절- 100%에서 50% 손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 비중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일단 한미약품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앞으로 미래는요. 밝을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우리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 눈앞을 봤을 땐 저런 출렁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와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딱 보면은 이 회사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 이런 것들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기존 그 고객층이라든가 환자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제약 시장 자체가 신규 약품이 막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렇게 복제약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40만 원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거나 흐름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보통은 주식수가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려갔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아니, 시청자님이-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반절을 손절을 했으니까 얼마 정도에 한번 물을 타면 괜찮을지 한번 기다리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기다리세요. 예, 예. 얘가 지금 보면은 과거 차트 형태로 본다면 20만 원까지 떨어진 종목이죠. 그죠? 네. 얘가 보면 많이 떨어지려고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20만 원쯤 되면은 반등이 나오고 20만 원에서 지지라인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하거나 지금 35만 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60만 원 사셨으니까 그죠? 네. 차라리 어때요? 20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래야 매수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반등 땐 탈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까지 그럼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시청자님은 올라가길 바라는 것보다는 20만 원까지 내려오길 바라는 게 훨씬 더 탈출이 쉬워요. 네. 네,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지금 내려와주게 되면은 30만 원 이하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30만 원 이하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 아니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도 한번 절반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45만 원 넘어서서 50만 원쯤 요 사이쯤 왔을 때 45만 원 후반대 있죠? 네. 40만 원 후반대쯤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원 후반대요. 예. 전에도 전화 한번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40만 원대 금방 오면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네, 통화 안 되면 그때 돼서. 팔아버리고 전화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는. 팔아버려요? 통화가 안 예, 되면? 통화가 안 되면 일단은 문현진 멘토랑 전화했으면 무조건 팔아라 했을 거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40만 원 후반대에서 팔아요? 네, 그때 전화를 한번 주시고 팔고 전화가 안 된다면 일단은 매도 또 절반 정도 진행하시고 전화를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게 항상 궁금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캠스요. 휴캠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900원에 20%요. 22,900원에 20%요? 네. 왜 사셨을까요? 바이든 신재생 에너지 했어서 저 탄소 배출권이니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학개미 열어 죽이겠는데요? 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유니슨도 그렇고요.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흐름을 봤을 때 이 차트라고 하는 걸 잘 보고 못 보고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 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래프라는 거는 이 자체가 2016년부터 아니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뿐인 거예요. 네. 차트를 잘 보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돼지고기 삼겹살이 500원일 때가 있었지 1,500원일 때도 있었지 2,000원일 때도 있었지 그런 걸 연상하듯이 차트로 그냥 그려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휴캠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15,000원까지 또는 1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30,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2,000원에 사셨거든요. 네. 어때요? 가격대가? 딱 중간이네. 딱 중간이에요. 그러면은 물릴 가능성 중간, 올라갈 가능성 중간인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인 자리에 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위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물 아래서 사는 게 유리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사놓으면 되는 거를 굳이 어떻게 사신 거죠, 지금? 올라왔을 때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늦게 사신 거예요. 네. 여기서 사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가 잠잠해지면 지금 벌써 잠잠해졌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재료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자동차가 가다가 서면서 점점 힘을 잃겠죠. 그죠? 그런 자리에 매수를 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면 무조건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얘가 휴캠스라고 하는 기업이 저렇게 올라오기 전에 어떤 기업이었는가 하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돈 잘 벌던 기업이에요. 그죠? 네. 1,300억, 1,000억, 그리고 올해도 2020년도 990억. 그렇게까지 매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요. 그럼 올라오기 전에도 어떤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저런 저점에 있을 때도 어떤 기업이었어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만 안 올라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시청자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방송에서 좋다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실적은 좋은데 저점에 있는 종목. 아무도 지금 좋다고 안 하는 종목을 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캠스 같은 걸 사지 마시고 그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굳이 이거를 들고 갈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팔고 지금 이런 자리,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자리라든가 올라가기 전에 아주 좋은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물리더라도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얘가 16,000원이나 18,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왕창 더 사버려가지고 함께 오랫동안 가져가 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네. 어떤 게 나올지는 뭐가 낫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기 전 종목들을 잡아놓으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투자 방법은 소문났을 때 사면은 무조건 늦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휴캠스가 왜 좋다는지 시청자님 다 알고 있잖아요. 파리,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이랑 탄소 배출권 이런 이야기, 그죠? 예, 예. 예, 시청자님 알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알아요. 그럼 돈 다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어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고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정보에 사시면은 덤탱이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휴캠스라고 하는 기업은 제 생각에는 실적도 좋고 재료가 이게 공략 자체가 이 신재생에너지 공략은요. 대선 공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대선요. 그래서 네. 여름 정도나 이제 가을 정도쯤 되면 대선이 좀 열기가 막 무르익어 가겠죠. 그죠? 네. 그때쯤에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걸 들고 가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겪으셔야 될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교체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이 좀 더 싸게 내려오거나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사도 되니까 기다렸다 투자하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릴게요. 네, 네. 투자 방법을 네.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이맥스 29,900원에 샀거든요. 바이넥스 22,900원이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오래됐는데. 오래 되셨어요? 네. 그럼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거네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왔다 내려서 팔아야 되는가 싶었어요. 22,900원이 아니고 29,900원인가요? 네, 29,900원. 아, 그럼 차트를 보실 줄 모르네요. 저는 22,900원, 여기 아니에요. 5,900원, 이거 5,000원짜리인 줄 알고 차트 보실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오래됐어요. 저점에 사셨구나. 이야, 수익 났네가 팔면 되겠다 싶었는데 요거는 지금 차트를 보실 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맨날 떨어지는 자리 사신 거거든요. 네.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지는 자리가 3만 원 딱 이 자리인데 거기에 매수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발생이 될까요? 맨날 물려 있을까요? 물려있죠. 맞아요. 이런 걸 좀 보고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전략인 거고 특히나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급등했잖아요. 그죠? 예. 차트가 누가 봐도 급등한 것 같지 않으세요? 수직 상승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상승. 이런 종목을 안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런 자리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기술자라고 해요. 기술 어때요? 우리가 뭐 운전의 기술도 그렇고 요리의 기술도 그렇고 기술이 없으면은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자리는 차트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시가 떴을 때 시가 이후에 슈팅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슈팅이 안 네. 나오면 바로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 그런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시가 올라오고 나니까 더 가려나 어쩌나 하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본전이네 어쩌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이 자리는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좀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자리는 끝까지 리딩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뭐 대충 사놓고 수익 나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대응 전략을 끝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자리라서 이런 자리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매매하시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시청자님이 차트를 좀 그렇게까지 막 잘 보시는 편이라고 한다면 네. 29,000원짜리가 무너질 때 저는 손절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릴 거예요. 네. 29,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네. 여기에 29,000원이 안 밀리게 되면 오늘 시가 떴다가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다시 갈 수는 있는데 그럼 반대로 다시 갈 수만 있다는 겁니까? 다시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뭔 말입니까? 자, 다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잘 보면서요. 어떻게 됩니다라고 예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29,000원 밀려 내려가게 되면 안 가는구나 하고 정리해야 되고요. 올라오게 되면 가는구나 하고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분할 매도하고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간만 올라서 또 야 상치나 더 가려나 하고 안 팔았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머릿속에서 더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건 전부 다 환상, 신기루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바이넥스와 같은 이런 자리들은 그냥 올라오면 바로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딴 거 모르겠고요. 29,000원에 딱 그 지지라인 잡아놓고 29,000원이 지지가 되면 가져가시고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같이 시가가 뜨고 난 다음에 안 가면 그때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습관이에요. 예. 무슨 종목을 매매하시든.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일단. 예. 네, 그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굿바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접수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빨리 가보죠. 유튜브 통해서 최주원님께서 오늘 한 10번 넘게 올려주셨어요. 어제도 계속 올려주신 KH바텍 보겠습니다. KH바텍 28,000원에 8% 손실입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부품사인데 25,000원 이후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최주원님 어떤 답변 드려야 될까요? 뭐 10번이나 할 만하죠. 굉장히 안 좋은 네.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근데 뭐 사실 사서 고생한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 자체도 지금 적자가 흑자가 돌아서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폭등을 했어요.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선 기업이에요. 근데 이 흑자 폭이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가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당연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노트북, 뭐 휴대폰 기기 등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스마트폰 부품들을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랑 연관
일관되어 있지만 지금 요즘 경제 상황이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정도인가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보다는 역시 반도체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만든다면 부품, 장비 업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근데 KH바텍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좀 부족하죠. 그 말은 결국 그냥 이렇게 힘없이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지부진하더라도 15,000원짜리가 좀 잘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여기가 무너진다면은 아래쪽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고요. 그때가 사기 딱 좋은 자리인 거죠. 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손절해 줄 거니까. 여기 비싸게 산 사람들이 싸게 팔아 줄 거니까. 그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리 사서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저는 지금 상황에선 여기 아까 말씀했던 15,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텐데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신규 매수는 안 된다.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아니다. 일단 매수 유보 답변 건네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 통해서 접수된 제일기획입니다. 문멘토님이 광고주 잘 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일기획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 매수로 괜찮을까요? 광고주는 그 대선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요. 대선 테마로 움직이기에는 제일 기획 좀 무거워 보이죠. 딱 봐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광고주 중에서 제일 기획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주를 노리는 이유는 대선 때 노리는 건데 대선에 노리려고 한다면은 사실 좀 더 가벼운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가벼운 종목 중에서 바닥에 있지만 실적은 좀 나오고 광고 테마를 가지고 있다. 그런 업종으로 다시 한번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보견 드릴게요. 매수 유보로 정리합니다. 다음 종목이 비나텍입니다. 문자로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소 연료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2만 원대에서 지금까지 급등을 한 종목.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 네, 이런 거 이제 잘못 싸면 이제 기도하겠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딱 비나텍 하잖아요. 보세요. 안 좋아요, 이런 거. 오이의 자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수소 전지 테마인 거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뉴스만 조금만 보더라도 바로 수소 전지 테마고 좋은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10,000원에 있던 게 20,000원 되고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계속 비싸게 있거든요. 이걸 굳이 내가 사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향 중입니다. 상향 중에다가 신고가 자리에 도달될랑 말랑 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62,000원짜리가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막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짧은 그림으로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동방과 같은 차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방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버티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쓰는 자리를 올라가고 넘어가기 시작하니까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자리가 비싼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나텍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사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명절 지나고 아닙니다. 그냥 62,500원이 넘어갈 때 그때 넘어갔을 때 종가상 넘어갔다. 그러면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유보견 드리도록 할게요. 62,500원이 넘어갈 때 매수하지 지금은 아니다. 매수 유보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CMG 제약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접수됐고요. 지연님 왠지 혼나실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매수해버렸습니다. 뭐에 씌인 듯 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귀신에 또 씌이셨네요. 제가 신내림이라도 좀 받아야 될까 봐요. 귀신도 좀 테마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홀립니다.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요. 여기는요. 왜냐하면 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이라는 걸 홀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식시장에 귀신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로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세력이고 다 사람이겠죠. 이 사람과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뭘 갖고 노냐면은 마음을 갖고 놀아요.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지 그러니까 사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싸도 그냥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MG 제약은 사실은 홀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CMG 제약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여기 있을 때 빨간 줄에서 제가 좋다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역시나 그 당시에 왜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 실적 좋은데 안 가고 있잖아요. 다른 제약 바이오 하고 있는데 얘가 안 간다. 그럼 나중에 안 간 종목에 욕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비싸게 파는 사람들에게 팔아주면 되잖아요. 지금 상담하신 분은 팔아주는 걸 사셨네요. 그리고 싸게 또 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근데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싸게 사셨다가 비싸게 파셨네요. 누구에게요? 홀린 사람들한테요. 그게 주식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누구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 적어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리인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어떡할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하실 수 있고요. 많은 방송에서 손절해라. 이건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혹시나 얘가 4,500원 이하, 제가 지난번에 좋다고 했던 4,500원짜리 이 자리 이하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꼭 참고하셔서 듣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문자로 3만 원 매수하셨고 25%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평선을 다 이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평선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평선 안 보는 전문가죠. 어찌됐든 이평선이 아예 없이 백지 상태로 보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내려가고 있으면 이평선을 다 이탈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괜찮은가? 적자 심합니다. 왜? 신약 개발만 하고 있거든요.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유상증자 좀 해주세요라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장이 됐고 그 신약 개발이 잘 된다면 좋은 기업이 되겠지만 안 된다면은 왜 상장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빈 껍데기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런 기업을 사신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역시나 지금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튀어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근데 신약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안 할까는 우리가 주식 전문가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약사 의사도 몰라요. 그냥 임상을 하고 있는 그걸 모든 걸 통계하고 그 시스템을 막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단순히 매달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 전저점 자리 23,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 하면은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아까 이동평균선 말씀하셔서 그런데 얘가 27,000원 정도에서 28,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오면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때 돌파하고 올라갈 때는 역시나 30,000원,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겠죠. 역시 이게 쌍바닥을 그려 나간다면은 여기 지지가 되었을 때 32,000원 또는 3만원 정도까지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하시고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금지, 그리고 보유 중이시라면 일단 홀딩한 채로 갖고 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가죠. TSE 문자로 들어왔어요. 62,700원에 5%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2월 들어서 하루도 오른 적이 없어요. 네, 62,500원에 사셨으면은 이제 앞으로 고생길만 열려 있죠. 지금 차트 보세요. 얘가 상장한 지 지금 2011년도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계속 만원대에서 2만원대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까지 급등합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걸 지금 7만원대 사셨어요. 역사상 최고점에 사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생길만 열려 있겠죠.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함부로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를 했다가는 괜히 비중만 위에서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TSE라고 하는 이 회사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2017년에 200억 벌고요. 2018년에 148억, 그리고 2019년에 200억을 법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00억, 약 2.5배 성장인 거죠. 그럼 영업이익이 2.5배 성장하고 매출도 약 한 50%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7배나 올라갔습니다. 과한 성장이겠죠. 그럼 얘가 영업이익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적어도 3만 원까지 내려가야 적정 주가가 될 것이고, 역시 그 정도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구간, 좀 더 폭락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겠죠. 2만 원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샀을 때 거의 10중 8구 수익이 나는 자리가 되겠죠. 왜 샀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비싼 종목을요? 홀려서 사셨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벌써 자리가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은 44,000원 또는 4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내려가야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오니까 추가 매수는 그 자리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왕이면 추가 매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일단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에 대한 답변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그린푸드 들어왔어요. 유튜브 통해서요. 8,940원에 12%. 실적 대비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요. 6월까지 끌고 가보려 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속이 뻥 뚫립니다.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요. 사이다 뻥 마신 것 같아요. 실적 대비 안 올라왔다. 정답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죠. 푸드 관련주, 식량 관련주, 올해 식량 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밀가루, 옥수수, 귀리, 보리, 쌀, 돼지고기 모든 가격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관련주라든지 이런 식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202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는 대장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대 그린푸드 같은 기업들, 대동공업과 같이 농업 관련 기업들, 그런 것들 조금 잡아놓거나 사료 관련 기업들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비료 관련 산업들, 그런 걸 좀 잡아놓으신다면은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팔릴 상품인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을 때가 딱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집하기가 정말 쉬운 자리고요. 실적은 저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이고 바닥에서 거래가 많다라는 것을 누군가 사고 있다. 우리도 삽시다.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은 내려갈 때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내려가게 되면은 7,000원 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내려가게 되면 6,000원 정도쯤에서는 역시나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 매수하시고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병준님께서 보내주신 이 종목이었는데 문멘토님께 사이다 드렸네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답변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문자로 로보로보 들어와 있어요. 5,400원에 5%. 이 종목은 왜 이리 흐름이 재미없을까요? 적자가 나니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로봇 산업 앞으로 가능성은 있죠. 역시나 지금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산업, 우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로봇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로봇 관련주긴 한데요. 일단은 육아용, 그러니까 교육용 로봇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이름부터 로봇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공약이라든지 정책 방향성 때문에 조금씩 튄 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잡게 되면은 테마가 아니고서는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기업의 실적,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되면은 결국 유상 증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회사가 부채가 많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위험성은 좀 없어 보이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하시고요. 신규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로봇주를 관련주를 생각 한번 해보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기술적 지지 자리가 4,500원입니다. 이 자리 무너지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 가시는 게 좋다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로보 일단 신규 매수는 지금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락 가보죠. 유튜브를 통해서요. 샤론님이 연락 주셨어요. 2,540원에 15%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세력이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아서 세력이면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올려주고 할 텐데. 그런 착한 세력 없어요. 돈 많아지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마. 내가 싸게 사고 시청자한테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착한 마음으로 주식하면 안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끌어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식품 관련주기도 하고요.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습니다. 이것도 정치 테마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식품 관련주기도 하고 영업이익 면에서 최근에 영원이긴 합니다만은 적자는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사실 현대 그린푸드하고 약간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나을까요? 한다면 저는 현대 그린푸드가 훨씬 더 낫다. 100배, 1000배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락은 끼가 있기 때문에 한 방 위로 팡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끼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보락은 관심 종목으로 보시거나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매수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 하나만 더 볼게요. 알서포트인데요. 14,400원대 매수하신 주식하는 엄마인데 추매 포인트 잡아주세요. 짧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있는 데다가 뭔가 추매 포인트가 나오려면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거나 뭔가 차트가 꿈틀거리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지라인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기다리시고요. 7,500원 자리쯤 되면은 뭔가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화상 채팅 이런 거, 화상 회의 이런 종목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포인트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신규 매수는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굿바이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 다 됐고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